주말 사이에도 오물풍선이 오고 이에 또 우리 군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그러니까 또 어제 밤늦게 북한이 오물풍선을 추가로 보내고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분주하게 뉴스가 쏟아졌는데 한번 네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차례차례 질문을 좀 여쭙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우리가 6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는 조치다.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한 것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 조치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은 좀 불가피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오물풍선이 계속 날라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그나마 이제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우리가 지금 이제 어제 시작을 했는데 북한도 아마 맞대응 차원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렇게 되면 이제 대북 확성기, 대남 확성기 이게 이제 그 서로 반복되는 서로 그 확성기 방송을 계속 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든다. 이게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신중해야 된다. 하지만 네네. 아무튼 어제 이미 재개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재개 후에 또 오물풍선이 날아왔기 때문에 우리 네네. 군이 추가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할 가능성은 계속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뭐 BTS 노래도 틀었다고 하고요. 삼성 네네. 휴대전화가 뭐 전 세계 38개국에서 출하량 1위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굉장한 뛰어난 발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런 대북 확성기 방송이 네. 북한 내부의 영향력이 좀 얼마나 큰가요?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온 탈북자 증언 등을 통해서 좀 가늠이 되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효과.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북한 주민들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그 확성기 방송이 최대한 30km 정도까지 그 하청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동부전선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들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아하. 어렵고요. 서부전선 쪽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강화나 또는 연천 포천 네. 또는 철원이랄지 이런 지역들의 너머의 북측 지역에서는 이제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아. 북한의 청년들이랄지 이들에게 남쪽의 상황이나 또는 전반적인 외부 소식들을 알린다는 이런 차원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다 봐야 되는데 네. 다만 이제 북한에서 맞대응 차원에서 또 그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같은 시간에 대남 대북 방송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소리를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소리가 섞여 버리기 때문에 아하.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귀에 웅웅거리는 소리 정도로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효과가 실제 그 남북이 상호간에 방송을 할 경우에는 효과는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내용을 관해서는 동부는 이제 소리가 전달이 안 되지만 숲이 많이 있고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서부 전선 쪽에는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네네. 볼 수가 있겠군요. 우리 군 당국은 추가 방송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이 발표가 있고 나서 추가로 실제로 이제 어젯밤에 대남 오물풍선을 추가로 날렸고 김여정이 담화까지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로 우리가 방송을 오늘 당장이라도 재개를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예측의 그 영역이니까.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쪽도 북한에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린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강대 강의 그런 대결 구도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행동이 나오면 이제 우리 당국도 행동한다.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 지금 국방 당국이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대북 확성기 방송이 오늘 다시 한번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또 지금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이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이 네, 있는데 네.
어제는 고정형 한 네다섯 곳 정도에서 이제 확성기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정형 확성기가 한 24개 정도 있는데 예. 좀 더 많은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건요. 우리 네, 군이 그리고 우리 정부가 분명히 처음에 이제 북한이 오물풍선 날렸을 때 네, 또 네, 이런 오물풍선 보내면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포함해서 뭐 감당할 수 없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발표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 가능성을 사실상 예고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랬는데도 북이 오물풍선을 보냈다는 거는 네, 네. 북한도 이미 이렇게 우리가 보내면 남쪽에서 대북 방송 하겠지. 그럼 우린 다음에 이거 해야지. 그러니까 다음에 이거 해야지. 다음 행동을 이미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예상까지 한 움직임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북한의 다음 시나리오, 다음 플랜 뭐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지금 담화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예,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이전에 북한의 대응은 주로 이제 풍선이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남쪽에 대북 전단을 날리는 민간 단체 행동에서 사실은 이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예, 북한의 그동안 대응은 이제 어물풍선, 그다음에 GPS 교란 이런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대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게 과거 2015년도인가 그 우리 측의 확성기 방송 확성기를 향해서 북한이 포사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고사총 그다음에 그 평사포 발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맞대응 차원에서 자주포 발사가 있었죠. 이제 그러한 방식의 북한의 상당한 그 군사적인 도발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아하,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확성기를 향해서 드론이나 또는 그러니까 뭐 무인기를 동원해서 그 확성기를 공격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뭐 아하,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도발의 형태가 좀 더 자극적인 형태로 나올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 풍선은 뭐 계속 날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다고 봅니다. 2015년 8월 4일로 저도 이제 확인을 했는데 네, 북한 서부전선에서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쪽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대로 북한이 도발을 했고 그 뒤이어서 8월 20일에 확성기 부근으로 북한이 두 차례 사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때처럼 이번에도 뭐 직접적으로 사격을 가든 그 부근으로 또는 드론 네, 네. 무인기를 통해서 스피커 쪽으로 우리 스피커 쪽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도 뭐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의 행동이 아마 이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또는 심리적으로 우리를 좀 압박하는 뭐 이런 차원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대응, 그것을 목격할 것이다. 이런 아하. 이제 입장을 김여정 부부장이 이미 밝혔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옵션들까지 우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네. 점에서는 우리 국방당국의 다양한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참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 군도 이제 백령도, 연평도 등 서북 도서에서 해병대가 배치돼 있으니까요. 거기서 뭐 K9 자주포 해상 사격 뭐 이런 훈련을 네네. 할 것으로 보이고 또 네네. 군사분계선 5km 내에 있는 사격장에서 육군이 포병 사격 훈련을 곧 시작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네네.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지금 방금 우리 교수님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이런 군사적인 대응 말고 혹시 꼬여갈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풀 수 있을까요? 두 양측이 만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채널도 지금 사실상 단절이 된 상황이라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 뭐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예, 지금 이런 군사적인 그런 그 도발까지 북한이 만약에 이루게 된다면 하게 된다면 예, 그 과정에서 우리의 대응이 또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한다 할지 또는 K9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도 사격 훈련을 그 우리 NLL 선상 쪽으로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군사적인 긴장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인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 상태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남북한이 군사적인 충돌을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정부가 보여주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다음에 지금 열기를 식힌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현재 상황들을 좀 해소하는 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또 미국이나 또 중국 국제사회의 여론까지도 좀 우리의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좀 이해시키면서 지금의 국면들을 좀 돌리는 이런 차원으로의 노력을 우리 정부 당국, 외교 당국도 좀 다각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이게 뭐 진보나 보수 이런 뭐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서 이런 무력 네네. 충돌까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아마 크게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접근성에 있어서는 조금 의견 차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억제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보여주고 열기를 식힌 다음에 대화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좀 네네. 순서를 짚어주셨습니다. 끝으로 요거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질문일 수 있긴 한데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요 페이스북 통해서요 네네. 풍선에 매달린 물체가 오물인지 생화학 무기인지 열어보기 전에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우리 네네. 군이 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풍선이 오기 전에 격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폭발해서 달려있는 물질이 좀 퍼져도 큰 피해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는 쪽, 그러니까 뭐 접경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쪽에서 빨리 뭐 레이저 무기 등을 통해서 터뜨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다 도심까지 와서 터져서 내용물이 확인된 다음에 경찰 군인이 출동해서 확인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생화학 무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의 좀 네네. 질적을 했는데요. 요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중에서 터뜨려야 된다. 이게 빨리 터뜨려서 해야 된다. 요런 방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유승민 의원의 뭐 충정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예. 실제 그 풍선을 터뜨리는 것이 만만치 않고요. 아, 공중에서 터뜨리는 게 만만치 않고 또 하나는 이제 풍선을 터뜨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그 무기가 만약에 접경 지역의 우리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간다면 이것은 굉장한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풍선을 초기에 요격하자는 그런 표현들은 실제 그 희망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예. 그것은 그렇게 좋은 방안은 아니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바쁜 아침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님과 어제 밤늦게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던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까지 완전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